여러분, 요즘 70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이사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를 팔고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서까지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0대, 70대 분들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이 낡아서일까요? 자녀가 멀리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가는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병원 앞 벤치에서 70대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산책 삼아 다닐 거리였겠죠. 그런데 그날은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왜 그러셨냐고 여쭤봤더니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길보다 집에서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집에서 현관까지,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주차장을 지나 단지 정문까지 나가는 그 과정이 이미 진이 다 빠진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너무 넓고 걸어야 할 거리가 생각보다 길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선이 이제는 무릎과 허리를 먼저 시험하는 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분은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인데요. 이제는 제가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집이 갑자기 불편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몸이 그 집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한때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조금씩 버거운 공간이 되는지, 그리고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주거 형태를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뒤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차분하게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아파트가 제일 편하다. 그 생각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숨은 차지만 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올 힘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사는 집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시죠. 굳이 이사할 필요가 있나? 여기가 제일 익숙한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번 이사하면 평균 13년 이상을 그 집에서 삽니다. 지금 60대에 선택한 집이 70대 중반을 지나 80세 가까이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그 사이에 몸은 계속 변합니다. 무릎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허리는 조금씩 굽습니다. 계단 하나, 문턱 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력은 떨어지고 청력도 둔해집니다. 밤길이 불안해지고 혼자 외출하는 일이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래서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구조도, 동선도,
거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나를 조금씩 힘들게 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길게 느껴지고 단지 안을 걷는 시간이 부담이 되고 병원 한 번 다녀오는 일이 하루를 소모하는 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집의 단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내 몸이 그 집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는 지금 편한 집이 아니라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노후에 힘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공감되신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병원이 멉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도심보다는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젊을 때는 그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합병원까지 차로 20분, 30분. 버스를 타려면 단지 밖까지 나가야 하고 정류장까지 또 걸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거리입니다. 이 정도야 뭐 하고 넘겼던 거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거리 하나가 외출을 미루게 만들고 결국에는 병원 가는 날 자체를 부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아파도 그냥 참고 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과정이 진료보다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동거리가 너무 깁니다. 아파트는 집 안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문턱도 없고 구조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 밖입니다. 집에서 현관을 나와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주차장을 지나 단지 정문까지 나가는 거리. 이 모든 걸 합치면 300m가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산책거리였던 이 길이 무릎이 아픈 분들께는 매번 치러야 하는 시험이 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이동 그 자체가 하루의 큰 결심이 됩니다. 셋째, 엘리베이터 의존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생명줄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외출도 멈춥니다. 약을 사러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구조가 늦어질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불안이 노년에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는 잘 움직일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넷째, 관리비 부담입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갑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공용전기료, 노후 설비 교체 비용까지. 건물은 늙어가고 그 비용은 거주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납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이번 달도 이만큼이네.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아파트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노후의 삶과 구조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60대 초반 아직 체력이 남아있을 때 새 아파트로 옮기신 분들,
여기가 마지막 집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조차 70대가 되면 조용히 다른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병원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요. 단지가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혼자 살아도 너무 외롭지 않은 곳이면 좋겠어요. 이 말들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해서도 아니고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사치도 아닙니다. 이건 노후를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 집에 대해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넓은 평수보다 중요한 건 동선이고 조망보다 중요한 건 병원 거리입니다. 집값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분들의 만족도는 확실히 높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늘 병원입니다. 큰 병원이 차로 10분 안쪽이거나 버스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응급 상황을 떠올리면 이 거리 차이가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집이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평지입니다. 언덕 없는 동네, 집 앞에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곳. 무릎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사가 있는 순간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집안 구조보다 집 밖 지형이 더 중요해집니다. 생활비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 이 두 가지만 줄어도 한 달의 숨통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는 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집이 작아지고 구조가 단순해지면 생활도 함께 단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 마트와 병원이 도보로 가능한 거리. 운전을 놓아도 생활이 이어지는 구조여야 노후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할 사람이 있고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는 동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작은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외로움은 집 크기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만 막아집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처럼 실버 특화 공공임대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적고 안부 확인이나 응급 호출 시스템이 있어 혼자 살아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활 반경이 아주 콤팩트한 신도시를 선택합니다. 평지에 병원과 마트, 공원이 모두 10분 생활권 안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커뮤니티 중심의 실버 레지던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살아도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말을 섞을 수 있는 구조.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인 분들에겐 이 선택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자주 언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전체가 평지에 가깝고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병원과 마트, 관공서가 모여 있습니다. 버스 노선은 단순하고 의료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하신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평지가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병원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놓여요. 집이 작아지니까 삶이 단순해졌어요. 예전에 대단지 아파트에 살 때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선택지를 열어두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도 괜찮을지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집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 편한 곳도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그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